자, 이틀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246페이지입니까? 자, 246페이지. 보칙 할 차례 맞죠? 보칙. 자, 보칙 같은 경우에는 보충된 규칙이에요. 보충된 규칙. 그래서 원래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위탁이랑 그 다음에 포상금이랑 수수료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최근에 이쪽 보칙에다가 뭐가 들어왔냐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있죠. 그거 했었죠. 그게 여기로 들어왔었어요. 들어와가지고 4개가 됐죠. 근데 신고센터는 편제상 금지행위에다가 같이 붙어나가지고 이미 했고. 자, 그러면 보칙에 관한 내용에서 3개 중에서 시험에 뭐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낮게 지문으로 막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업무 위탁인데, 업무 위탁은 말 그대로 업무를 맡기는 건데 그 위탁 기간이 있어요. 거기 네모 1번에 양가로 1번 위탁권자 나오죠. 세 사람입니다.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요. 밑줄. 그 다음에 시도지사 밑줄. 그 다음에 등록관청. 세 군데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자, 이렇게 등록관청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위탁권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법에서는 어떤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냐면 2가지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에 관한 업무예요. 교육. 자, 교육은 우리가 공부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거 교육했었죠. 자, 이 교육에 관한 업무를 누가 위탁하는가? 자, 밑줄 시도지사예요. 밑줄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 교육에 관한 업무는 누가 위탁권자라고요? 시도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위탁하는가? 박스 안에 나와 있네. 첫 번째가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라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공기업 또는 협회가 먼저 나와 있네, 그죠? 협회가 나와 있고, 세 번째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라고 되어 있죠.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는 누가 위탁기관인가 하면 시험 시행 기관장입니다. 자, 시험 시행 기관장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시도지사랑 국장이 생각나죠. 예. 시도지사랑 국장을 합쳐가지고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시험 시행하는 업무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 위탁을 하는데, 그 밑 두 번째 줄 보세요. 누구한테 위탁을 합니까? 공기업, 그 다음에 준정부 기관 또는 협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빠져 있어요, 지금? 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 시행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위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양가로서 한 번에 교육은 교육할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교육할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강사가 필요한 강사가. 그래서 강사의 기준,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이 필요한데, 첫 번째 보세요. 박사입니다. 박사는 당연히 교육 관련 박사겠죠. 박사는 경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박사는 경력이 필요 없어요. 박사 왜? 박사니까. 박사가 무슨 경력이 필요합니까? 그죠? 경력 필요 없다, 박사는. 전임 강사도 몇 년 강의해야 돼요? 2년 동안 2년 이상 강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사는요? 네, 3년 동안의 어떤 경력이 필요하고요. 자, 변호사는? 변호사 2년입니다. 2년이죠. 변호사 3년 아닙니다. 변호사 되려고 공부 좀 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보면은 7급 이상 공무원이에요. 7급 이상 공무원이다. 그럼 이거는 몇 개월? 네, 이거는 뭐 2년, 3년이 아니고 몇 개월? 6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의 업무를 해야 된다. 왜? 공무원은 공무원 되려고 5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6개월만 업무하면 된다. 그래 보시면. 자, 나머지 우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뭐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있죠. 전부 몇 년? 3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설이 필요한데 강의실 1개소 이상만 있으면 되죠.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겠네. 그죠? 자, 이러한 업무를 위탁을 했다. 위탁기관이 업무를 위탁했으면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기관 명칭,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라든지 소재지라든지 업무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부에다가 고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포상금인데 포상금이 약간 일부가 또 약간 개정이 됐어요. 포상금이. 그래서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포상금. 원래도 포상금은 또 잘 나오는 문제고 계산 문제로 막 나옵니다. 포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계산 문제로 막 나옵니다. 그래서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포상금. 자, 포상금 제도인데 등록관청이요. 우리 법을 위반한 자, 그죠? 신고 대상자. 그래서 하면 신고 대상자라 불러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위반한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이 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니까 등록관청 또는 어디에다가 수사기관 여기다가 이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갔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들어봤죠? 네. 이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신고센터가.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여기에 신고기관으로 또 들어갔어요. 여기에. 자, 그래서 요 세 군데죠. 여기에다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누가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자 무조건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지급 요건이 맞으면은 지급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신고센터가 여기에 신고관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요거 알아야 되겠네. 신고 대상자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가 신고 대상자. 자, 신고 대상자, 다른 말로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포상금을 못 받는 거죠. 마무리 신고해도. 그럼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자, 신고 대상자가 첫 번째가 누굽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무등록 중개업이고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지요. 예. 세 번째는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 양도한 사람 또는 대여한 사람 그리고 양수받은 사람 또는 대여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였어요 원래. 여기까지였죠? 네. 여기다가 이제 누가 들어갔냐면 네 번째 자 표시 광고. 우리 표시 광고는 누구만 해야 돼요? 표시 광고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표시 광고를 합니다. 개업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돼 있어요. 근데 개업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표시 광고를 개업이 아닌 자가 했을 때 신고 대상자입니다.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게 들어갔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냐면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자, 교란행위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금지행위 할 때 교란행위 했었죠? 금지행위가 다 교란행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최근에 신설된 게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 있는 거. 그거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시세부당. 제목을 제가 시세부당이라고 적었죠.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세부당 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해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중개 제한. 자, 중개 제한은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특정 중개 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중개 제한한다. 요거 중개 제한.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한 자, 신고 대상자예요. 자, 세 번째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있었잖아요. 금지행위 제2항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 등의 업무 방해한 자. 요게 다 교란행위잖아요. 교란행위. 되겠습니까? 자, 요 사람들이 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포상금을 시험 낼 때 아마 요 중에 또 지문이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포상 금액을 한번 적어볼 겁니다. 포상금 여기서부터 안 받겠는데 포상 금액은 우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포상 금액은 건당 50입니까? 건당 50. 건당 50만 원이죠. 한 건당 50만 원이지 뭐 인당 50만 원이다. 뭐 두당 50 아닙니다. 두당 50 아니야. 건당 50이에요. 건당. 50만 원 받고 다른 사람 50만 원 받고 이 사람들 어디 콩밥 먹이는 거예요. 교도소 깜빵 콩밥 먹이고 나는 못 돌아다닙니다. 밤에 칼 맞아요. 모서리가 막 꺾일 때마다 막 칼 들고 서 있어요. 이거 못하겠죠? 50만 원 받고서 못합니다. 자, 그런데 50만 원을 받는데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보조가 가능하다. 자, 얼마를 일부를. 근데 시험 지문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보조 가능하다. 이래 나와요. 전부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전부는 아닙니다. 자, 일부 얼마를? 예, 100분의 50 이내죠. 50% 범위 내예요. 50% 범위 내. 그러니까 50%딱 아닙니다. 50% 범위 내다. 그럼 최대 25만 원이 되겠지. 50% 범위 내니까 25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그 말이에요. 보조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급 요건인데 지급 요건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뭐 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발각되기 전이지. 행정기관에 이미 알아버렸는데 뭐죠? 신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두 번째는 검사 있죠. 검사의 뭐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이 두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왜 또 한하여 들어갔다고 또 틀렸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 맞는 지문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맞아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둘 중에 한 가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보상금 받는 겁니다. 자, 공소제기 이제 소를 제기하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형사재판이. 요거는 이제 죄는 인정이 되는데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이제 소 제기를 안 한 거 유예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소제기 됐단 말이 안 나오고 시험 지문에 그냥 형사재판에서 이래 나온 거면 일단은 공소제기가 된 거예요. 공소제기 됐기 때문에 재판이 하는 거잖아요. 공소제기 말 안 나오고 형사재판에서 이 말 나왔다는 거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이런 말 나왔어요. 그래도 받습니까? 네. 받을 수 있죠? 네. 왜? 공소제기 됐으니까. 그럼 판사의 판단은 관계없어요. 판사가 무죄를 하든 유죄를 하든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막 또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무죄 받았네 그러면서 막 못 받는다 그러면서 막 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 순간 잘 아는데 또 막 순간적으로 갑자기 또 무죄가 나오니까 또 이것도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그런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피나는 연습 필요. 자, 우리 둘째 콩쿨 나간 거 얘기했죠? 심사원이 뭐라 적었다고? 연습 필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연습 필요. 왜? 실수하니까. 2번 틀렸거든. 그러면 연습 필요한 거예요. 안 틀려야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했잖아요, 그냥. 밑에 집에서 막 연락 오고, 시끄럽다. 자, 그래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자, 그럼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네 번째가 지급 절차입니까? 지급 절차네. 일단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을 한다는 얘기지.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등록관청이 지급하니까 등록관청이 지급하는 거예요. 보상금은 수사기관이 지급한 게 아니고 첫 번째 등록관청이 돼 있잖아요. 주어가. 자, 신청을 하면은 등록관청이 이 수사기관에다가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합니다. 조회하고 그 다음에 지급 결정을 하겠지. 그 다음에 이 지급 이 결정일로부터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결정일로부터 1월입니다. 뭐 시험 문제 굳이 또 낸다면은 신청일로부터 1월 틀린 거예요. 신청일이 아닙니다. 결정일로부터 1월입니다. 또 1월인데 또 2월 하면 틀린 거고. 하여튼 여러 군데 막 이렇게 고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대로. 그래야지 어느 부분을 틀리게 나오더라도 고칠 수 있다고. 자, 5번째는 이제 지급 방법인데, 첫 번째 2가지가 있는, 첫 번째가 공동신고입니까? 네. 자, 공동신고는 이거 어떻게 신고한 겁니까? 같이 신고한 거죠. 같이 신고한 거예요. 친구랑 같이 신고한 거지. 왜 친구랑 같이 신고했어요? 아무래도 좀 무서워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친구랑 같이 신고하면 친구가 좀 뭐 이렇게 맞을 때 난 또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이 맞으니까 조금 서로 위안도 되고 뭐 그러니까 같이 신고하는 거죠. 자, 같이 신고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원칙이 뭐겠습니까? 원칙은 균등 배분이지 뭐. 균등 배분이란 말이 뭐예요? 균등 배분이 아니고 균등 배분 반반이죠. 반반은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반반은 치킨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되겠죠. 반반 25만 원씩. 그런데 예외적으로 서로 합의를 했다.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를 했어요. 자, 합의했다. 나는 40만 원, 너는 10만 원.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합의된 방법이 우선이에요. 합의된 방법에 따르겠다는, 합의된 방법이 우선이다. 이 말은 균등 배분에 앞서가지고 합의된 대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신고가 무슨 신고예요? 복수신고라고 있어요. 복수신고는 나도 신고하고 쟤도 신고하고 뭐 다 신고한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신고한지도 모르고 일단 다 신고한 거지. 막 받을 거라고. 그냥 친구랑 내일 같이 신고하러 가자 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신고한 거예요. 나는 누굴 피해 다녀야 돼? 친구 피해 다녀야 돼. 친구가 막 칼 들고 옵니다. 막. 자, 누가 받아? 내가 받지? 내가 누구예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이 최초 신고자예요.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지 계산대 풀립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방법하고 이런 요건들, 그 다음에 대상자, 그 다음에 뭐 금액 이런 거 다 알아야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자, 보세요. 248페이지죠. 등록관청은 나오죠. 등록관청이 주어입니다. 등록관청은 불법개업 등에 대해서 그쵸 신고 대상자를 말하겠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갔다고? 신고센터. 교란행위 신고센터. 아시겠죠? 네. 신고센터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곳은 등록관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보세요. 2번 포상금액은 했지요. 한 건당 얼마라고? 50만 원. 그 옆으로 가니까 100분의 50 이내 범위 안에서 국고보조 가능하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일부죠, 일부. 그러니까 일부 하면 맞아요. 일부. 전부 하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지급, 포상금의 지급 사유, 이게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이건 무등록이죠.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부정 등록자고요. 세 번째가 등록증 또는 자격증에 대해서 양도 대여한 사람, 양수 대여받은 사람. 그 다음 또 누가 들어갔습니까? 표시 광고를 누가 했어요? 개업이 아닌 자가 했단 말이죠. 또 교란행위 한 사람. 교란행위 세 가지 뭐 시세부담, 중개제한, 개업 등의 업무 방해. 개업 등의 업무 방해는 다섯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시죠? 5개 지금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있다는 거 아시겠죠? 박스 안에 들어있었잖아. 그래서 그냥 차츰차츰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급 조건을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발각되기 전 되겠습니까? 발각되기 전에 밑줄 긋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검사의 뭐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둘 중에 한 가지. 자, 오른쪽에 지급 방법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신청서를 제출하지요. 등록관청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합니다. 조회 동그라미. 조회를 했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지급 결정을 합니다. 결정 동그라미. 그 옆에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지급 방법이 동그라미 3번인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이거 공동신고죠. 원칙은 뭡니까? 두 번째 줄 균등하게 배분이에요. 균등 배분. 근데 예외적으로 쭉 가보니까 미리 합의 나옵니까? 합의 동그라미. 자, 합의 나오죠. 합의를 했다면 쭉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합의된 방법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자, 4번 해보세요. 자, 이거 이 두 건 이상 신고는 복수 신고입니까? 누가 받습니까? 최초 신고자 돼 있네, 그지? 계산 문제가 없네. 자, 1번 보세요. 옳은 것은 포상금 제도 옳은 것은 1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자,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대상 맞잖아요. 이번에 포상금은 꺼졌어요? 네. 아, 넥타이랑? 마이크랑 이거랑 부딪히는 거 아니죠? 아, 자, 자, 이번 할 차례입니까? 자, 이번에 포상금은 신고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뭐죠? 불기소 처분은 아니죠? 네, 공소제기 기소유예. 자, 3번은 뭐예요? 2인 이상이 공동신고네. 공동신고죠? 공동신고하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 이거 아니잖아. 균등 배분이 이제 원칙이란 얘기고. 자, 4번에는 두 건 이상 신고는 복수 신고입니까? 네, 복수 신고면 최초 신고자가 받는 거고. 틀렸네, 그지? 5번에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51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수료가 나오는데 수수료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수수료 부과 기준, 그 다음에 부과 사유. 자, 원칙적인 부과 기준은 거기 밑에 양가로 1번에 보면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나와있죠. 요게 기준입니다. 이게 원칙 기준이고, 자, 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의 기준에 따라서 부과되는 게 6가지가 있어요. 시험 응시가 나오고요.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 6가지입니다. 그죠? 재교부인 경우에 다 수수료 납부해야 되고, 자, 자격을 시험 합격해가지고 처음으로 교부받는 경우, 이래 나오면 그거는 수수료 납부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교부받는 거니까. 자격증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국장이 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누가 결정 공고하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네.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때 국장이 시험 시행할 때고. 다음 장에 넘겨보세요. 자,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는 어떤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 위탁의 경우를 알겠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 있죠. 승인을 얻어가지고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수수료의 부과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납부해야 되죠. 2번에 개설 등록 신청. 자, 세 번째가 고용신고. 고용신고 이거 납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 납부해야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칙으로 넘어갈 텐데 벌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벌칙은요. 자, 우리 행정처분이 총 몇 개였습니까? 행정처분이 5개. 행정처분 5개잖아요. 모르고. 행정처분 5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정 취소. 5개잖아요. 표 만들었잖아, 그때. 표. 자, 벌칙은 4가지입니다. 벌칙은. 그럼 총 9가지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9가지. 자, 벌칙은 다시 행정형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형벌은 다시 2가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고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행정질서벌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과태료라 했습니까? 예, 과태료라 부르죠. 과태료. 이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가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100만 원 이하. 자, 이렇게 일단 크게 이렇게 있다. 4개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무부금 이렇게 암기했어요. 무부금. 자, 무부금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무부금은 무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예.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그냥 없다. 무부금 하시면 돼요. 자, 무는 뭐야? 무는 예, 무등록입니다. 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무등록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는 뭘까? 부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네. 부정 등록. 이런 사람들은 거기도 포함되네. 거기 신고 대상자에도 포함되네. 무등록하고 부정 등록, 포상금의 지급 신고 대상자. 자, 금지행위 중에서 3대3. 금지행위 중에서 3대3은 저거 금지행위를 말하죠. 금지행위에서 3대3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죠? 관직상, 투, 중, 방도 들어가야 되겠죠. 네, 방이 들어가야 돼요. 이 방도 업무 방해하는 행위, 이거 일반인들 3대3 받습니다. 방해하면. 그리고 관직상, 투시중, 요거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거. 3대3이에요. 관직상, 투시중, 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3대3이에요. 3대3은 별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면 3대3,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1대1이에요. 1대1. 뭐 어떤 분들은 뭐 3대3 아니면 다 1대1이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안 됩니다. 그렇게 누가 헐렁하게 공부합니까? 3대3이면 3대3 딱 애우고 1대1 딱 애우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몸품이다 문제. 자, 어떻게 암기하느냐? 암기법이 있습니다. 이사 나오죠. 이사. 이때 말하는 이사는 이사를 간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암기법을 얘기하는 거. 그럼 나중에 이사라고 하는 것은 직책을 말해요. 이사님, 상무님, 부장님 이런 거 이사님.
자, 남자 중개 보조원을 뭐라 부른다고? 이사님이라 불러요. 남자 중개 보조원은, 여자 중개 보조원은 보통 실장님이라 부르지. 그렇죠? 자, 이사 중개 보조원입니다. 남자 누가? 이사 누가? 네, 임정유죠. 임정유는 딱 들어보니까 누구 동생입니까? 누구 동생이야? 임겸육이 동생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안 옵니까? 임겸육이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임겸육이는 직업이 뭡니까? 버스 기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겸육이가 기사인데 속이게 손금 3회를 봐줬다 했잖아. 상치. 임겸육이 동생이 임정유예요. 그럼 임정유는 중개 보조원입니다. 직책이 이사고. 자,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지. 안 하니까 몇 등 했어? 2등을 하죠. 공부를 안 해도 2등을 합니다. 왜? 등밖에 없으니까. 또 누가 공부한다고 했어요? 사부님이잖아요. 사부님의 이름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사부님이라고 해요. 사부가 결석을 하는 바람에 2등을 해가지고 소 2마리 양을 정지 2회를 먹었다 했잖아. 절치에서. 자, 임정유도 2등을 하니까 안 주죠. 뭐가 안 줍니까? 소를 안 주지. 소를 2마리 안 준단 말이지. 근데 양이 조금 늘었어요. 그 사이에. 원래 사부님 할 때는 양이 하나밖에 없었잖아. 이소양. 근데 이제 양이 좀 늘어가지고 양이 두 개입니다. 종류가 자양이라는 게 있어요. 자양이. 그 다음에 등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소, 자양, 등양 이렇게 해서 못 받는 거죠. 금지. 못 받는다는 금지. 못 받는 걸 금지한다. 그 표시, 금지한다는 표시를 어떻게 해달라고?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서 금표비라고 하는 거예요. 금표비를 한꺼번에 금지한다는 표시를 비밀로 해달라. 뭐 소 2마리 자양 등량을 못 받는다는 표시를 비밀로 해달라. 자, 이제 해볼게요. 이사는 뭐야? 이사는 이중사무소가 되겠습니까? 이중사무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이중사무소 짝지죠. 네, 임시중개시설물이에요. 임시중개시설물.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정보공개 위반이에요. 정보공개 위반했는데 누가 정보공개 위반을 한 거예요? 누가 정보공개 위반한 거지? 누가 위반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위반한 거예요. 거정사 아시죠? 거정사는 정보관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3가지 의무가 발생이 된다 했잖아. 첫 번째가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에 공개해야 되는데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요거 위반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기업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했다. 자, 요거는 1대1이면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잖아요. 부운정일사 할 때 그 정 똑같은 거예요.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1대1 병과 행정처분하고 별칭은 병과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유는 뭐야? 유는 유사명칭의 사칭입니다. 사칭은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사칭인 거예요. 아닌 사람이. 이거 사칭이잖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뭐라고 했어요? 네,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아닌 자가 나왔죠. 두 번째, 이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문자를 썼어요. 문자. 무슨 문자를?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거를 또 이와 유사한 명칭 쓰면 안 되죠. 기업이 아닌 자가. 자, 그 다음에 2등은 요거 쉽잖아. 이중 등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소는 이중 소속을 한 것이에요. 자, 자양은 자격증에 대해서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팔았어요 또는 빌려줬네. 요 사람. 그리고 산 사람, 양수받은 사람, 그 다음에 대여받은 사람. 이렇게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 여기 보면은 하계인 사람이 있고 양도, 대여. 위에 세 사람은 자기 자격증이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죠. 자격증도 취소가 됩니다. 위에 세 사람은. 취소가 되면서 1대1이에요. 밑에 두 사람은 그냥 1대1만 받지. 자기 자격증 없잖아. 자, 그 다음에 등량이 나와요. 등량. 등록증이죠. 이제 등록증에 대해서 성명. 자, 등록증이니까 뭐가 들어가 있다고? 상호가 들어가 있어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게 한 사람, 그 다음에 양도, 그 다음에 대여. 그러면 여기에는 성명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한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 그 다음에 양수받은 사람, 대여받은 사람. 여기는 6명이네. 6명. 그래서 여기 하게 한 사람, 양도, 대여. 요 위에 세 사람은 등록증이 취소가 되면서 1대1. 밑에 세 사람은 그냥 1대1. 되겠죠? 자, 이거 금지행입니까? 자, 금지행이 어떤 거? 자, 1대1이니까 매매업, 무등록과의 협력, 총괄수수, 거짓대너네, 매무수거.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표시 광고 있죠. 표시 광고를 누가 했어요? 네, 기업이 아닌 자가 했단 말이죠. 아닌 자가. 기업이 한 게 아니고 기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은 뭐라고? 1대1입니다. 아닌 자. 그러니까 아닌 자가 세 사람이 나오죠. 여기 아닌 자가 나오고, 이 사칭에서 아닌 자가 나오고, 여기 아닌 자가 나오고. 아닌 자가 나오면 1대1이라. 1대1. 되겠죠? 마지막에 이건 B는 뭡니까? B는 비밀을 어떻게 했다고? 비밀을 준수한 게 아니고 비밀을 누설했다고. 비밀을 누설해야지. 뭐 비밀을 준수하면 그럼 잘한 건데. 비밀을 누설한 자. 1대1.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254페이지 행정형 해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자, 밑줄을 끌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외웁니다. 밑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나오죠? 이거 뭡니까? 무등록이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2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부정 등록이죠? 3번부터 뭐예요? 3번부터가 금지행위입니다. 관련 있는 증서 찾았죠? 밑줄. 밑에 4번에 보시면 직접 거래 찾았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쌍방대리 찾았죠? 자,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니까 투기주장이 나와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시세부당 찾았죠? 두 번째 줄에 시세부당. 6번에. 7번에는 중개제한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8번이 뭐야? 방해입니다. 이게 방해예요. 이게 업무 방해입니다. 이 박스 안에 5개 들어있죠? 네, 요렇게. 다 몇 대 몇? 3대3. 3대3이죠? 뒤에 양가로 2번에 1대1입니다. 1대1. 1번에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게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그리고 쭉 가서 양수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5명이죠. 이게 자양입니다. 자양. 그 다음에 2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사칭이네.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고 했어요. 유사명칭이죠. 3번에는 이중 등록이 되겠습니까? 3번은 이중 등록이 되겠죠. 그 옆에 이중 소속이 되겠죠. 자, 4번에 이중 사무소가 됩니다. 5번에 임시중개 시설물이 되겠죠. 6번에는 기업이 아닌 자가 이런 문자를 썼어요. 간판에다가. 유사명칭이죠. 7번에 또 기업이 아닌 자가 뭐라고 했어? 표시 광고했습니다.
금표비 할 때 표를 말하고. 자, 그 다음 몇 번이 8번입니까? 자, 성명 또는 상호 나왔죠? 상호 나왔죠? 등록증입니다. 하계 동그라미 하고 그 밑에 줄에 양도되어 나와 있고 그 옆으로 가니까 한 사람 밑에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하거나 나오잖아요. 하거나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 양수 있고 되어 있고 6명이죠. 9번에 이거 뭡니까? 개업공인서부터 뭐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뭐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 그럼 차별 공개했다. 세 번째 줄에. 이거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공개 위반이죠. 그 다음에 10번입니까? 비밀 누설했네. 그 다음 이제 금지행위입니다. 매매업이죠. 그 다음 첫 번째 무등록과의 그 중개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무등록이죠. 무등록자의 협력. 그 다음에 초과 수수가 나오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 거짓된 은행이에요.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분들 암기법대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암기하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자, 양벌 규정은 예전에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양쪽 다 벌을 주겠다는 뜻이지. 소속이나 보존이나 법인의 임원사원 이 사람들이 중개 업무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네. 48조 49조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방금 했던 행정형벌이에요. 방금 행정형벌 했죠. 그게 48조 49조예요. 행정형벌에 관한 위반행위 한 경우에 그 행위자 위에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행위자를 벌합니다. 해당 형벌을 받고 그 개업공인 중에 잡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런데 면책이 있습니다. 뒤에 양가로 이번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그 업무에 관해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밑줄 꺼볼게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양벌 규정이죠. 행정형벌입니다. 자, 문제가 있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1번에 양벌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과태료는 적용 안 되잖아. 방금 뭐라고 했어요? 행정형벌에 대해서 위반행위 한 경우에요. 양벌 규정은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 2번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라고 하면 뭐예요? 1대1. 3번은 벌금과 과태료는 병가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맞고 4번에 쌍방대리입니까? 네. 쌍방대리는 몇 대 몇? 3대 3이에요. 5번에는 자, 양벌규정에 의해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의 위반행위에 양벌규정에 의해 가지고 벌금을 받는 경우 자,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300만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서 의해서 받은 벌금은 우리가 결격사유에 보면은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은 3년 동안 결격사유라고 했죠. 근데 양벌 규정에 의해서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태료를 한번 볼게요. 과태료. 자,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두 가지가 이제 남았죠. 자, 세 번째가 500만 원 이하. 잘 물어보는데 500만 원의 이하 과태료. 요거는 주체에 따라서 좀 구분해가지고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경우가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가 개업하고 이제 소속에 대해서 개업하고 소속이 돼서 규정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협회. 자, 그래서 어떻게 암기했냐면 암기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성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성수. 특별시 입한 뒤에 성수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성수.
여기에 성수가 안 계시죠? 성수 안 계시죠? 성수는 보통 이름이 좀 약간 흔해가지고 각 학원마다 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성수. 이 성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잘 나갔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 영감이 됐죠. 영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드니까 지하철에서 돈을 이제 적선을 합니다. 그래서 적선해 간다. 적선해감. 지하철에서 이제 적선을 해간다. 이 말이죠. 적선해감. 자, 그 돈이 예전에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수영감. 원래 여기까지였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성수영감이 누굴 데리고 오냐면 부모를 데리고 와요. 부모. 그래서 성수영감 부모까지 같이 적선에 가겠다 그 얘기지. 요게 최근에 신설되는 바람에 이걸 어디에 넣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성수영감 이거 어디에 넣을 거예요? 이 부모 이거를 이 두 개를 어디에 넣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미 성수영감 적선에 간다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 엄청 고민했어요. 요거 만들려고 보통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개정이 되고 막 신설이 되면은 힘들어져요. 막 뭐 바꿔야 되잖아. 지금 다 암기법을 다 바꾸고 막 또 뭐 얼마나 머리 아픈데요. 지금 성수영감 부모 적선해감이에요. 자, 그러면 성이 뭐냐? 성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의뢰를 받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렇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 그랬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잖아.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를 안 한 거죠. 요거. 그러면 500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개업하고 소속에 대해서는 일단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지. 이 사람 연수교육 대상자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미이수. 자, 거정사에 대해서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승인을 안 받은 거예요. 변경했으면 변경 승인 받아야 됩니까? 그냥 안 받았죠. 그리고 운영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럼 세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거정사. 자, 그 다음에 국장의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자, 감독상 명령 어떤 게 있습니까? 명령 위반한 것은 보고를 안 했죠. 거짓 보고했죠. 자료 제출 안 했지. 거짓 자료 제출했죠.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거방기 아시죠? 거부 방해 기피. 자, 기업이 뭘 했냐면 표시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부당하게 했어요.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자, 표시 광고 했는데 시세에 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자체가 없는데 광고를 한 거예요. 그 시세에 부당 영향을 주려고. 그렇죠? 중개대상물 자체가 없으면 거래할 수 없잖아. 근데 광고한 거예요. 그거 부당하지요? 두 번째는 사실과 다르게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광고한 거지. 그리고 또 너무 과장되게 광고한 거. 거짓 또는 과장. 세 번째가 거래 질서 해치거나 의뢰인에 피해줄 우려. 이런 광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 가지. 그게 뭐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 어차피 그 내용 다 알아야 돼요.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그 세 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부당한 표시 광고만 딱 생각하면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자,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 누가 할 수 있다고?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누가 한다고? 국장이 할 수 있다 했죠, 모니터링을. 그때 이 모니터링 할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르지 않으면 정당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500 이하. 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또 하나 더 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정보 게재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 의심이 되는 내용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르지 않으면 500 이하의 과태료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자료 제출 안 했다.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 필요한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두 가지. 요거 모니터링. 자, 적선예감 요건 했잖아요.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어떻게 했어? 공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선, 개선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지. 해, 임원의 징계해임 요구,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미이행. 그 다음에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어요. 감독상의 명령. 자, 이때 감독상 명령은 두 사람이에요. 누구? 당연히 국장이죠. 국장 들어가 있죠. 또 누구 명령 위반한 것도 500만 원 이하입니까? 누구? 나오잖아. 누구? 금강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 뭘 또 처음 듣는 듯한 그런 표정.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자,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죠. 그 들어봤죠? 조사 또는 검사, 금강원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금강원장의 어떤 그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협회는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여기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국장이랑 금강원장. 되겠죠? 네. 이 정도. 자, 이제 마지막이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네 번째,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100만 원 이하는 50만 원짜리, 그 다음에 30만 원, 네, 20만 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칭 관련 내용들 다 거의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했냐면 이렇게 했잖아요. 자, 부칙이라고 있는데 이 부칙이 원래 직업이 부칙이에요. 이 부칙이 산을 잘 탄다고 했죠. 그래서 명등반이라고 해요. 산을 잘 타니까는 잘 탄다고 명등반이라고 그래요. 등반, 산을 오르는 거죠. 명등반, 산을 잘 탄다. 이 사람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표, 부칙 명등반표. 이 사람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부칙 명등반표. 자, 이 사람은 부칙이면서 동시에 뭘 운영한다고? 자반집을 운영해요. 반찬집 있잖아, 반찬집. 콩자반, 김자반 이런 여러 가지 반찬집 있죠. 자, 이런 자반집을 운영하는데 그 자반집의 간판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손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게 손자반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먹다가 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칙 명등반표가 50만 원이고 이게 손자반 이게 30이고 휴가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부칙이 뭘 위반한 거냐? 자, 명칭 관련해가지고 부칙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죠. 부동산 중개를 써야 되겠죠. 요거를 표기한 거예요. 간판에다가.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에서 50만 원. 자, 명칭 해가지고 사무소 명칭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자를 써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써야 되죠. 그걸 안 쓴 거예요. 그리고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은 5개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에는 5개 광고물에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표기하라고 했죠. 그거 안 한 거예요. 하긴 했는데 어떤 표기를 했어요? 거짓된 표기를 했단 말이죠. 세 가지네, 세 가지. 자, 문자 안 했다, 50만 원. 성명 표기 안 했다, 50만 원. 거짓 표기했다, 50만 원. 그다음에 등반이 뭐야? 등록증을 며칠 이내에 반납해야 돼요? 며칠 이내? 7반납. 7반납이라고 했죠? 7일에 반납. 7반납. 반납 안 했죠? 자, 표시광고. 표는 표시광고인데, 자, 표시광고를 기업이 아닌 자가 하면 몇 대 몇이에요? 1대1이죠. 금표비. 근데 기업이 표시광고를 했는데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될 사항을 위반한 거예요. 기업공인중개사는 표시광고할 때 기본적으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기업의 성명을 명시해야 돼요. 그건 명시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할 때도 이 기본적인 거에다가 중개상품에 따른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해야 돼요. 그런 걸 안 하면 전부 다 50만 원. 그리고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되는데 그 명시하면 50만 원이에요. 그 내용들을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들 표시 광고 때 그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 내용. 그거. 자, 이거는 뭐, 이전.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네.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게시해야 됩니까? 게시 안 했죠. 손. 요거는 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증 설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한 거예요. 또 증서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부서 제공해야 되는데 증서사본을 교부 안 한 거지.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자, 이거는 자격증이죠. 자격증에 대해서는 세 가지라, 세 가지. 자격증을 7반납이죠. 반납 안 했지. 반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미반납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그리고 거짓된 사유서, 거짓 사유서를 제출. 그럼 제출 안 한 거고, 제출 안 한 거고, 이거는 거짓 사유서 제출한 거고.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얼마? 30만 원, 30만 원. 휴업, 폐업, 재개, 업무 재개, 기간 변경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다. 흡해 제기. 요거 한 가지는 쉽잖아. 20만 원. 한 개밖에 없으니까. 2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과태료까지 다 본 거예요. 이걸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80점, 90점 나옵니다. 이거 안 하면 몇 점 나옵니까? 77.5점 나와요. 그러면 77.5점 나와 되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77.5점 나오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지 8점이 나오지. 하여튼 8점 이상, 최소 8점 이상, 그 다음에 저는 목표가 몇 점이라고 했습니까? 90점이에요. 아니면 한 85점 이상, 그러니까 87.5점, 한 4개, 5개 정도 틀리기. 그 정도. 네? 그 정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공법이나 다른 공시세법 그거 장담 못 합니다. 그 점수들은. 좀 나올 때가 있고 또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문제 어렵게 내버리면 50점도 안 나옵니다. 본 시험에서. 50점 나오든지 아니면 47.5점 나오든지. 자, 그래서 얘에서 85점 이상 딱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그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좀 잘 모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안 했잖아. 공부했습니까 어디? 안 했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들었잖아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들어놔야지 뭘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막 들어놔야지 반복해서. 그래서 공부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많이 들어놔야 돼요. 반복. 듣다 보면 또 어느 거는 또 되고 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또.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260페이지네, 그지? 과태료, 500 이하의 과태료 다시 체크해 볼게요. 거정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영감이지요. 운영 규정에 대해서 승인 안 받거나 변경 승인 얻지 못했다. 그리고 위반 운영했다. 요거랑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이게 뭡니까? 제목을 붙이면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부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돼. 어떤 게 위반한 건지. 자, 협회에 대해서는 적선 해감이죠. 기업, 운영 실적 미공시입니다. 끝에 있죠. 그 다음에 개선 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 그 밑에 징계해임, 실형 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리을이 뭐예요? 감독상의 명령 위반이에요. 나오죠. 국장 나오고 또 누가 나와? 금융감독원 원장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두 개죠. 첫 번째, 관련 자료 제출 안 했다. 그 밑에 필요한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거. 자, 개업에 대해서 보세요. 부당 표시 강구했죠. 자, 그 오른쪽에 니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했지. 디귿 연수교 안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한 가지 연수교 안 받았어요. 500 이하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자, 100만 원 이하 보세요. 개업은 개시를 안 했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개시. 이게 30이잖아요.
외우면 됩니다. 이거 금방 됩니다. 이거 이 암기법이요, 여러분들 이 보통 암기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못 외워서 그런데 요거만 하면요 그냥 막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손자반이잖아. 개시는 30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문자를 사용 안 했네. 사무소 명칭 관련해가지고 이 문자 사용 안 했지. 50이죠. 그 다음에 성명 표기 안 했지. 50이지. 그 다음에 거짓 표기했죠. 50이죠. 디귿 보세요. 표시광고 명시에 대한 사항은 이거 명시 안 했잖아. 50이죠.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 명시하면 안 되는데 명시했으니까 50이잖아. 자, 리을 보세요. 신고 안 했네. 이전 신고 안 했지요. 이게 손자반 30이죠. 휴폐제기 신고 안 했네. 20이죠. 비업, 손해배상 책임 보장 설명 안 했죠. 증서사본 교부 안 했지. 이거 30이죠. 시옷, 등록증 반납 안 했네. 등반 50이죠. 이응 50. 예, 문자를 붙이기 이 문자 사용했네. 붙이기 이거 50만 원짜리죠.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반납 안 했다. 미반납서 제출 안 했다. 거짓사유 제출했다. 30이잖아요. 벌써 다 외웠잖아요. 그죠? 100만 이하는. 자, 3번 보세요.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한테 과태료 부과합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 협회하고 거정사랑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장이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다른 사람 부과하는 거 아니죠.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연수교육 안 받았다. 자, 연수교육을 안 받은 기업한테 누가 부과해? 연수교육을 안 받은 기업한테는 누가 부과해요? 시도지사입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또 기업 나와가지고 기업은 또 등록관청 아니가 그러면서 연수교육은 시도지사예요. 그럼 주의하셔야 돼 그런 거. 자, 그리고 뭐 자격증을 밑에 반납 안 했네. 자격증 반납 안 했다. 당연히 시도지사. 자, 등록관청은 그 이외에 기업한테 막 부과되는 것들이 있지요. 등록관청. 자, 뒤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부가처분 대상자 부가금액. 자, 부가권자 이건 합쳐서 다 물어보는 거네. 1번 보세요. 개시를 안 했다. 개시를 안 했다. 1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 자, 100만 원 이하는 맞죠? 등록관청도 맞네. 그 1번이 맞는 거네. 1번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네,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보세요. 이거 시간 좀 많이 끕니다. 이거 1번 안 찍고 넘어가면. 다른 거 다 읽어보려고 하면. 2번 보세요. 개설 등록이 취소되었는데 등록증 반납 안 했다. 등록증 반납 안 했다. 이거 얼마? 등반 50만 원, 100만 원 이하죠. 근데 500 이하라고 돼 있죠. 틀렸지. 등록관청은 맞는데. 3번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 맞죠? 아, 이거 500만 원 이하잖아요. 100만 원 이하가 아니네. 성수 영감이니까 이거 500만 원 이하예요. 누가? 등록관청이. 국장도 틀렸죠? 4번에 보세요.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승인받지 않았네.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았다. 이거 500 이하잖아. 이거 500 이하죠? 누가? 국장이. 5번에 보세요. 운영실적 공시하지 않았네. 이거 500 이하잖아. 3000 이하 아니잖아. 500 이하에 누가? 국장이. 좀 시간 끌었죠? 네. 1번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시간 끕니다.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3번에 벌칙의 예입니다. 이거 예입니다. 예시예요. 예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틀린 것은 1번.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이건 원래 몇 대 몇이에요? 무등록이니까 3대 3이죠. 3천만 원 이하 맞죠? 근데 1,000만 원의 벌금 받았다. 이거 됩니까? 3천 이하니까 1,000만 원이면 되겠죠?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2번 보세요. 이전 신고를 안 했다. 이전 신고 100만 원 이하죠? 자, 30만 원. 딱 이전 신고 우리 오늘 30만 원이잖아. 그럼 되죠? 30만 원 과태료. 세 번째,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하지 않았다. 이거 500 이하잖아. 300만 원 되겠습니까? 네. 되는 거죠? 4번 보세요.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게 했네. 하게 했네. 시킨 거죠? 1대1입니까? 하게 했잖아. 1대1이죠?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잖아. 근데 1,200 나왔네. 이거 이렇게 안 되잖아, 이거는. 이렇게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크게 틀린 거예요. 5번 해보세요. 직접 거래 3대 3이죠. 3천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 받았어? 1,500 받았네. 되겠죠? 예시 문제는 좀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이하로 받는 거니까 이하로.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